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건강하게 하나 둘 그리고 초반에 배우셨던 다리 들고 올리시는 것도 다 TV 보면서 다 스트레칭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허리 디스크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요 더 중요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오랜만이야. 뿔뿔뿔뿔. 잘 지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뿔뿔뿔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요간판 탈출증이었나요? 허리 디스크. 맞죠. 아니요, 저는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예. 자, 추간판 탈출증 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궁금사항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렇게 했을 땐 이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 이랬을 땐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에서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보셨던 그런 검사들도 진행을 하겠지만 제일 정확한 거야. 그래도 MRI 같은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겠죠. 이제 진단을 한 뒤에 그 MRI 통에 들어가서 그 검사하는 그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검사 중에선 허리를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디스크 걸리신 분들이 약간 수술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MRI를 찍어보고 이건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시술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이 꼭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까요?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요? 척추센터 내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릴 보존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안팎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약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낫지 않고 막 허리나 목 아프신 분들은 진짜 목도 안 돌아오고 막 허리도 안 돌아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여기는 거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겠네요.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하면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겠는데요. 증상이 심하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진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치료라고 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첫 번째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럼 이제 약물 치료면은 우리가 먹는 약이죠, 쉽게 말해서. 근육이완제나 소염제, 진통제 같은 약을 먹고, 그다음에 물리 치료도 가까운 의원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핫팩과 초음파 텐스 같은 거. 그리고 나서도 증상이 별로 호전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하는 게 특수한 물리 치료들, 교정 치료나 운동 치료, 그다음에 이제 도수 치료, 그리고 뭐 체충격파 같은 거, 그런 치료들, 거기에 병행해서 주사요법들, 그건 이제 눌려 있는 신경 주변에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쏘는 그런 직접 이렇게 바늘로 쏘는 거군요. 그런 주사요법까지가 저희가 보통 보존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치료들을 해서도 증세 호전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했을 경우에 이 치료의 장점이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시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일단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째지 않으니까는 바로 입원 안 하고 일상생활 복귀한다는 거를 가장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은 우리가 척추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들의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손상을 주는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물 손상이 없거든요. 없고 신경을 저희가 이제 감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술과 수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약간 별로 안 아픈데도 수술을 막 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나요? 본인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나아야겠다 생각하고 오시는데 의외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면 수술할 만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되게 많죠.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을 완화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비수술 치료법 이런 게 혹시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보존적인 치료로 환자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내시경을 보면서 신경을 감압해주는 시술도 있고요. 네. 레이저나 고주파를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저희가 감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네. 오늘 말씀드릴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풍선 확장술이요? 혹시 그럼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부는 풍선 맞습니다. 얘기하는 예. 진짜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거 장난이죠? 진짜 있어요? 네, 단지 이제 오. 풍선을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 안에서 네. 신경을 누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부위에다가 그런 벌룬이 포함된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 부위를 저희가 이제 풍선을 불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약물을 넣어주는 그게 이제 풍선 확장술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그때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뭔가 풍선이 터진 것처럼 된 그 부분에 풍선을 넣어서 다시 벌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쵸, 그렇게 약물을 수술하는 넣어주는. 게 바로 풍선 확장술이라는 예. 얘기시군요. 오, 이게 지난주에 한번 사진을 보고 오늘 치료법에 대해서 배우니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괜찮았죠? 괜찮습니다. 그 터졌던 그 상황을 바로 풍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또 자세한 건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정말요? 이건 어떤 영상인가요? 이게 지금 풍선이 포함이 된 카테터를 네. 신경이 들어있는 신경각 내로 집어넣기 위한 이제 사진이에요. 여기서부터 저 안에 이제 풍선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저기에 구멍을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게 되거든요. 네. 지금 풍선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풍선은 아니고 카테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터가. 예, 그게 들어가서 네. 저 병변이 있는 빨간 부위 있죠? 네네네. 저기 딱 보이네요. 예, 네. 저기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 부위에 풍선을 불어주게 되는 거죠. 들어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 부위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저게 이제 풍선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저기서 네. 풍선을 불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보시면 지금은 네. 저거는 뭐 어떤 거기 이제 것도- 약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기다가 약물을 넣어서 그 약물이 하는 작용은 신경 주위에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약물을 넣어주고 저기 이제 풍선을 불어줘서 공간을 진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풍선 불 때 이렇게 칙칙칙 네. 하는 것처럼 공기를 넣어주고 진짜 계시네요. 풍선이에요. 진짜 풍선이에요? 네. 우와, 대박. 그리고 만들어진 스페이스에 다시 한번 약물을 넣어주는 거죠. 원래 공간이 좁아져 있으면 이 약물이 그렇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풍선으로 예, 늘려주고 맞습니다. 거기에 약물을 예. 넣는 거고. 저 정확하게 천재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쏙쏙 들어오고 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음에 드셨어요? 최고예요. 이야, 또 마지막 선생님 사진까지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르시죠. 아니요, 이거 꼭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배성철 선생님께서 사진이 나오시는 것까지 화면이 났습니까? 실물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넘어가시죠. 얘기해봐요. 정말. 자, 그럼 풍선 확장술 이거를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예.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도 예.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모든 환자가 다 이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 치료법이 가능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환자분들이 이 시술을 하나요? 아무래도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이 뼈나 인대같이 딱딱한 구조물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풍선을 불려고 해도 그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풍선이 들어가는 부위가 딱딱해지면 못 들어가는 그러면은 거군요. 이제 보통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무래도 연부 조직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거나 우리가 보통 수술 후에 유착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착 압니다. 저도 코 수술 뭐 이런 거 할 때 유착되면 이게 예, 하기 뭐 힘들. 동일한 하나하나 그런 실리콘이랑 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 그게 뭔지 확실히 압니다. 네. 그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 이제 딱쟁이 같은 게 앉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신경하고 보통 우리가 떡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유착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뭉쳐 예,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저린 경우는 저희가 보통 풍선 확장술을 하게 되면은 카테터를 그 눌린 부위에 집어넣어서
풍선을 불어서 그 부위를 박리하는 거예요. 신경 박리는 또 어떤 이렇게 이게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린다. 예. 네. 그래 떨어뜨려서 약물을 넣어주고 네. 조금 또 진행해서 또 박리하고 약물 넣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네.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례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환자분이신 거겠죠? 예, 이게 이제 디스크가 나와 있던 환자고요. 네. 이제 시술을 해서 저 부위가 이렇게 풍선을 불면 좀 밀려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 그러면요, 이 주황색 환자분이 이게 아픈 상태고 그 파란색이 맞습니다. 호전된 효과죠. 예. 저 어떡해요?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드라마틱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시술을 할 때는 항상 두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환자분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그렇죠. 가는 경우도 또 있는 거겠죠. 또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연세가 70대나 80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수술을 하고 7, 80대 되셔서 다시 재수술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전신 마취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고령이니까 출혈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풍선 확장술은 시술이니까 편하게 먼저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게 시술이잖아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금방 걸리네요.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그게 한 번에만 빨리 된다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근데 혹시 이거는 시술이지만 후유증이 동반되진 않을까요? 전신 마취라는 것도 아니고 절개가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 나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서 네. 특별한 후유증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처럼 눌린 부위를 완전히 열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 호전에 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만 저희가 이제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죠. 오늘 또 이렇게 추간판 요추증 또 헷갈려. 또 까먹었다. 추간판 디스크 그래요. 선생님 나중에 포기하셨어. 오늘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래도 오늘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참 그래도 좀 위험한 상황이겠지만 그 전에 시술로 할 수 있는 방법, 예. 치료법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자, 오늘은요, 추간판 탈출증 치료법 중 하나인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래도 환자들이 디스크 치료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수술이나 시술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 환자들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던 검사나 그런 것들로 허리 디스크가 강하게 의심이 되시면 일단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싶은 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네, 우리 배성철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언제나 맑음.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 손발이 척척. 이거요?